거지도 입성이 고와야 얻어먹는다는 옛말을 아시나요? 우리 나이가 되면 곱게 늙으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하죠. 대충 차려입고 후줄근하게 사는 것보다는 자신의 외모도 깔끔하게 가꾸고 적극적으로 노후 생활을 즐기는 것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또 옷이 날개 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처럼 옷차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들을 주변에서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옷과 관련된 속담이 70여 개가 넘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옷차림새가 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무리 겉모습이 평범해도 멋진 옷을 입으면 달라 보이게 마련이죠. 옷차림이 여러분의 운을 가로막거나 재물운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 의외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몸치장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멋을 부리는 차원이 아니라 품위를 갖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특성 중 의복 및 외모를 근거로 타인에 대한 첫인상을 형성하게 되며 이는 성별, 연령, 역할과 직위, 착용자의 상황뿐 아니라 개인의 내면적 성격이나 태도, 가치관과 능력까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꾸밀 필요가 있습니다. 비싼 명품을 온몸에 휘감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정하고 깔끔하게 정돈된 옷차림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자신의 옷차림이 마음에 들면 그날 하루가 산뜻해집니다. 옷에 신경을 쓰고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간혹 딸과 함께 유행하는 스타일의 옷을 입으면 몸과 마음이 함께 젊어지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그건 역시 옷의 마법 같은 효과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오늘 지혜의 밤에서는 재물운을 부르는 옷차림과 피해야 할 옷차림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운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신발입니다. 낡고 더러운 운동화나 구두는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조심성이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마치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죠. 사람은 한 걸음을 걷더라도 어디에 발을 디뎌야 할지, 어디에는 발을 딛지 말아야 할지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낡은 신발을 신은 사람은 이런 구분을 못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그 사람의 무의식에 깊숙이 새겨져 생각과 말,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즉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고 그 결과로 인생의 중요한 기회들 역시 손에 넣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발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고 낡았다면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깨끗한 신발은 여러분의 길을 열어줄 열쇠가 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조언은 검은색 옷에 대한 것입니다. 검은색을 자주 입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검은색은 오행학에서 수의 성질을 가진다고 하여 휴식과 마침, 즉 죽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검은색 옷을 매일 입는 것은 그 파장 때문에 우리의 기분이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요. 흐린 날씨에 우울해지고 맑은 날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심리에도 색상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따라서 검은색만 단독으로 입기보다는 밝은 색상의 옷과 함께 코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색상의 균형이 이루어져 검은색이 주는 우울함과 소심함을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밝은 색상의 옷을 함께 입으면 검은색의 무거움을 덜어내고 보다 밝고 활기찬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색상을 조화롭게 매치하면 타인들에 비해 불행을 겪는 일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옷차림에도 작은 변화가 큰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조언은 옷 상태의 중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늘어지거나 색이 바랜 옷은 그 옷이 이미 수명을 다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옷을 입는 것은 마치 버릴 준비가 된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세탁소에서 주는 철제 옷걸이도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 옷걸이는 티셔츠나 얇은 옷들이 늘어나거나 형태가 변형되기 쉽게 만들죠. 풍수학에서는 생의 개념과 사의 개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게서 생기가 넘치고 있는지 아니면 죽음의 기운이 있는지 여부는 내 번영 혹은 몰락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좋은 운은 항상 맑고 깨끗하며 가볍고 경쾌합니다. 그러므로 생기가 살아나는 곳이 아니라면 좋은 운도 머물거나 다가오지 않겠죠. 늘어진 옷을 입는 사람에게는 친절을 베풀거나
호의를 가지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은 자신의 능력보다 과소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과연 재물이 모일 수 있을까요? 이처럼 우리의 옷차림은 단순히 외모를 꾸미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내적 가치와 운명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번째 조언은 스타일에 포인트를 추가하는 중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목걸이나 반지의 펜던트가 중심점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옷차림에도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넥타이라도 타이핀의 유무에 따라 그 정갈함이 달라져 전체적인 인상이 크게 변합니다. 또한 같은 옷을 입더라도 눈길을 끄는 포인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고급스러움이 확연히 달라지죠. 손목에는 시계나 반지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으며 여성분들의 경우 목걸이 착용을 추천드립니다. 과도한 장식은 상대방이 보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고 나아가 자신의 운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액세서리는 여러분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운을 살리고 재물을 끌어당기는 방법입니다. 센스 있는 액세서리 하나로 여러분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으니 스타일에 조금 더 신경을 써보세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운을 활짝 열어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조언은 정장이나 외투의 상태를 항상 점검하셔야 합니다. 외투나 정장이 구겨진다는 것은 종종 그 사람이 게으르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옷을 제대로 걸어두지 않거나 함부로 던져두었을 때 구겨지기 마련이죠. 어떤 이들은 이를 형식이나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태도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인상학자들은 이런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을 일정한 패턴 없이 생활하는 사람으로 보고 이러한 모습이 타인에게 호감을 주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우리 조상님들도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의복을 항상 정갈하게 관리하셨습니다. 의관을 정제한다고 하여 옷차림을 매우 중요시했죠. 이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바르다는 것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따라서 정장이나 외투가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옷의 상태를 넘어 여러분의 성향과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니까요. 외모를 통해 당신의 프로페셔널함과 정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옷차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신발의 청결, 색상의 조화, 옷의 상태, 액세서리의 선택, 그리고 정장이나 외투의 관리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운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옷은 단순한 패브릭이 아니라 우리 삶의 품격을 높이고 심지어 재물운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오늘의 옷차림을 선택할 때 이번에 배운 팁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스타일을 선택하세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스타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매 순간을 빛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끝났지만 어쩌면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행복한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듣고 혹시라도 놓친 부분을 다시 찾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번 더 반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꼭 모든 내용을 가져가 주시고 행복해진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지혜의 밤은 너무 뿌듯할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돈복의 기운을 느끼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들려드릴 건데요. 여러분 모두에게 부자가 될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거지도 입성이 고와야 얻어먹는다는 옛말을 아시나요? 우리 나이가 되면 곱게 늙으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하죠. 대충 차려입고 후줄근하게 사는 것보다는 자신의 외모도 깔끔하게 가꾸고 적극적으로 노후 생활을 즐기는 것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또 옷이 날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처럼 옷차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들을 주변에서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옷과 관련된 속담이 70여 개가 넘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옷차림새가 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무리 겉모습이 평범해도 멋진 옷을 입으면 달라 보이게 마련이죠. 옷차림이 여러분의 운을 가로막거나 재물운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 의외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몸치장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멋을 부리는 차원이 아니라
품위를 갖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특성 중 의복 및 외모를 근거로 타인에 대한 첫인상을 형성하게 되며 이는 성별, 연령, 역할과 직위, 착용자의 상황뿐 아니라 개인의 내면적 성격이나 태도, 가치관과 능력까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꾸밀 필요가 있습니다. 비싼 명품을 온몸에 휘감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정하고 깔끔하게 정돈된 옷차림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자신의 옷차림이 마음에 들면 그날 하루가 산뜻해집니다. 옷에 신경을 쓰고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간혹 딸과 함께 유행하는 스타일의 옷을 입으면 몸과 마음이 함께 젊어지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그건 역시 옷의 마법 같은 효과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오늘 지혜의 밤에서는 재물운을 부르는 옷차림과 피해야 할 옷차림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운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신발입니다. 낡고 더러운 운동화나 구두는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조심성이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마치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죠. 사람은 한 걸음을 걷더라도 어디에 발을 디뎌야 할지, 어디에는 발을 딛지 말아야 할지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낡은 신발을 신은 사람은 이런 구분을 못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그 사람의 무의식에 깊숙이 새겨져 생각과 말,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즉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고 그 결과로 인생의 중요한 기회들 역시 손에 넣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발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고 낡았다면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깨끗한 신발은 여러분의 길을 열어줄 열쇠가 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조언은 검은색 옷에 대한 것입니다. 검은색을 자주 입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검은색은 오행학에서 수의 성질을 가진다고 하여 휴식과 마침, 즉 죽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검은색 옷을 매일 입는 것은 그 파장 때문에 우리의 기분이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요. 흐린 날씨에 우울해지고 맑은 날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심리에도 색상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따라서 검은색만 단독으로 입기보다는 밝은 색상의 옷과 함께 코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색상의 균형이 이루어져 검은색이 주는 우울함과 소심함을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밝은 색상의 옷을 함께 입으면 검은색의 무거움을 덜어내고 보다 밝고 활기찬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색상을 조화롭게 매치하면 타인들에 비해 불행을 겪는 일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옷차림에도 작은 변화가 큰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조언은 옷 상태의 중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늘어지거나 색이 바랜 옷은 그 옷이 이미 수명을 다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옷을 입는 것은 마치 버릴 준비가 된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세탁소에서 주는 철제 옷걸이도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 옷걸이는 티셔츠나 얇은 옷들이 늘어나거나 형태가 변형되기 쉽게 만들죠. 풍수학에서는 생의 개념과 사의 개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게서 생기가 넘치고 있는지 아니면 죽음의 기운이 있는지 여부는 내 번영 혹은 몰락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좋은 운은 항상 맑고 깨끗하며 가볍고 경쾌합니다. 그러므로 생기가 살아나는 곳이 아니라면 좋은 운도 머물거나 다가오지 않겠죠. 늘어진 옷을 입는 사람에게는 친절을 베풀거나 호의를 가지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은 자신의 능력보다 과소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과연 재물이 모일 수 있을까요? 이처럼 우리의 옷차림은 단순히 외모를 꾸미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내적 가치와 운명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번째 조언은 스타일의 포인트를 추가하는 중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목걸이나 반지의 펜던트가 중심점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옷차림에도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넥타이라도 타이핀의 유무에 따라 그 정갈함이 달라져 전체적인 인상이 크게 변합니다. 또한 같은 옷을 입더라도 눈길을 끄는 포인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고급스러움이 확연히 달라지죠. 손목에는 시계나 반지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으며 여성분들의 경우 목걸이 착용을 추천드립니다. 과도한 장식은 상대방이 보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고 나아가
자신의 운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액세서리는 여러분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운을 살리고 재물을 끌어당기는 방법입니다. 센스 있는 액세서리 하나로 여러분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으니 스타일에 조금 더 신경을 써보세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운을 활짝 열어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5번째 조언은 정장이나 외투의 상태를 항상 점검하셔야 합니다. 외투나 정장이 구겨진다는 것은 종종 그 사람이 게으르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옷을 제대로 걸어두지 않거나 함부로 던져두었을 때 구겨지기 마련이죠. 어떤 이들은 이를 형식이나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태도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인상학자들은 이런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을 일정한 패턴 없이 생활하는 사람으로 보고 이러한 모습이 타인에게 호감을 주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우리 조상님들도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의복을 항상 정갈하게 관리하셨습니다. 의관을 정제한다고 하여 옷차림을 매우 중요시했죠. 이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바르다는 것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따라서 정장이나 외투가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옷의 상태를 넘어 여러분의 성향과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니까요. 외모를 통해 당신의 프로페셔널함과 정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옷차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신발의 청결, 색상의 조화, 옷의 상태, 액세서리의 선택, 그리고 정장이나 외투의 관리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운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옷은 단순한 패브릭이 아니라 우리 삶의 품격을 높이고 심지어 재물운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오늘의 옷차림을 선택할 때 이번에 배운 팁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스타일을 선택하세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스타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매 순간을 빛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옷장 속에서 재물운을 불러들일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의 지혜를 실천에 옮겨 보다 풍요로운 삶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테니 저희 지혜의 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